추가 증거순번 175번 이상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조서 13면 제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특검 검사님 제 주신문에서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성 계엄, 국민 호소형 계엄, 경종을 울리는 계엄은 이후에 계엄 사태가 끝나고 나서 계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낸 말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계엄을 대통령에게 찾아가 국무회의 중에 대통령을 찾아가서 계엄을 만류하였는데 이때 대통령께서 만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도 안다. 그렇지만 길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엇보다도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계엄이 되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국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런 이유로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목격을 하신 바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없을 때 저런 그 말씀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듣지를 못했고 저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님의 평소 그런 어떤 계엄에 대한 인식을 가져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저 말씀은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드시 배보임 변. 저기 연결해갖고 연결해서 내가 한두 가지만. 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네, 제가 피고인. 피고인님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 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 어? 네. 증인이 작성해 오신 거. 그 계엄 선포문이라는 거는 작성한 이유가 국무회의에 올리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라는 거는 아무리 긴급의 보안성 이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족수는 갖춰야 그걸 국무회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우리 관저에서 이 계엄이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외교 관계가 어쩌니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책비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현저에서. 네. 근데 그 옆에 총리나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서. 근데 증인은 그 얘기는 못 들으셨다는 예. 것이고, 이게 이제 국무위원들을 연락한 걸 보면은 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하면 7명이에요. 그러고 이제 연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제, 산자, 국토교통, 농수산, 중소벤처, 복지, 이렇게 해서 13명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하고 산자는 조금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그냥 담화문 발표하러 내가 내려갔고,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총리 외교국방 통일 행안 법무는 이거 뭐야? 이거는 국무위원 중에 계엄과 관련된 필수 인원이잖아요. 네. 사실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도 배석시키려고 했는데 어디 밑에 따로 가 있는데 저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되니까 그냥 와 있는 국무위원들하고만 회의를 하고 내가 내려갔는데 네. 여기 경제, 국토교통, 산자, 농수산, 중소벤처, 복지라는 거는 경제 민생하고 관계 있는 장관들이잖아요. 네. 근데 계엄이라는 게 아무리 짧게 가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딱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경제, 국토교통, 산자, 농수산, 중소, 산자 밑에 중소 있으니까, 그리고 복지. 근데 이제 여기다 연락한 사람들이 빨리 못 온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로 확대를 했겠는데 이 사람들이 오겠다 하니까 이제 한 건데, 그날 말이에요. 총리나 뭐 외교부 장관이, 총리가 특히 계속 뭐 마이크 조금만 더 네. 가까이서 하시죠. 차라리 이거 국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금방 해제될 텐데 이런 거 못하러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경제에 어떻고 민생에 어떻고 이런 소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상대하고 대꾸해 주느냐고 나머지 이 6명에 대한 전화 연락을 조금 연락하는 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원래는 그냥 조금 얘기 듣고는 바로 이 명단을 줘가지고 전화를 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 뭐 외교부 장관 또 뭐라 하고 하니까 내가 설득하고 말상대한다 하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연락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 총리하고 여기 도착한 거는 8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다 왔어요. 네. 그 기억나죠? 네, 그렇습니다. 9시 다 돼서 온 게 아니라 8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다 왔다고. 그리고 여기도 연락하면은 1시간이면 다 올 사람들인데 자꾸 이제 뭐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위 민생 경제 관련된 그 국무위원들, 이 장관들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쪽지 주는 게 좀 늦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연락한 사람들이 내가 왜 문화분을 안 했냐 뭐 이러는데 이게 다 경제 민생 관련된 장관들이니까 내가 아마 머릿속으로는 계엄 관련된 어떤 안보와 이런 거에 관한 어떤 필수 국무위원에다가 그 다음에 경제나 민생과 관련된 국무위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은 혹시 그런 거 나하고 논의할 때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안보 관련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에다가 경제 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을 부르겠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우선 계엄에 관련된 인원들을 먼저 소집을 해서 네. 토의를 하고 나머지 계엄과 관련된 인원들은 순차적으로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셨는데 토의를 구체적으로 다 마치고? 예? 그건 아니지. 토의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냥 먼저 부르고 네. 얘기를 좀 하다가 그렇죠. 하다가 필요하면 사람들을 계속 부르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의를 완성한다는 거는 뭐 없는 예. 거니까.